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뉴스특급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화장실 앞에서 일해 직원 쫓아내기 작전 한 기업, 한 회사의 얘기입니다. 이 철강을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황수연 기자와 함께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이 됐던 휴스틸이 이번엔 해고 매뉴얼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화장실 근무 논란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시정되기는커녕 이번엔 해고 매뉴얼까지 등정한 셈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직원의 실명이 적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를 유도하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부하 직원 또 상사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로 매뉴얼대로 직원들에게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실무진에서 만든 문서일 뿐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대기업의 갑질이다, 회사에 대해 세금 조사를 해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이제 좀 짐작이 되셨을 겁니다. 먼저 김 교수님. 네. 최근 갑질이 화두인데 네.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휴스틸이죠, 휴스틸. 강관을 만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에 이제 아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10여 명 정도를 이제 사직 시켰죠. 그 이후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 3명 정도가 이제 복직을 하게 됐는데 예. 그 복직한 3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복직한 이후에 이제 아마 근로계약서를 회사 측에 좀 유리하게 작성해가지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근무지가 화장실 앞입니다. 예, 화장실 앞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해서 이제 3사람이 이제 근무를 했던 건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 복도에 근무를 시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복도에 벽을 보고 아이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시킨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말하면서도 좀 불편합니다. 이게 수치심이나 어떤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너 스스로 그만둬라. 사실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실제로 그 14층 화장실 옆에서 벽을 보고 근무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냄새나는 화장실 앞에서 수치심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화장실 논란이 되니까 아마 이 사람들한테 사무실은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이 제가 보니까 딱 1.5평이라고 그러면 이 교도소 수감시설 독방입니다. 독방 수준에. 네. 그런데 그 안에도 어떤 PC라든지 전화기가 있어갖고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면 또 이해가 가겠어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독방에서 벽만 보고 앉아있다 가라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유치장에 입감되면 정면 정좌 이런 얘기 있어요. 예. 딱 앉아가지고 정면에 벽만 쳐다보고 있으라 하는 바르게 그런 앉고 바르게 보라. 예, 그런 거하고 유사한 형태라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진짜. 예. 예.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복직 후에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해야 했던 이 직원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사자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무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이라고 그곳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냄새가 풍기는 바로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1.5평 정도의 작은 방으로 면복 근무를 하라고 하면서 그러다 데려다 놨습니다. 1.5평 정도의 독방입니다. 전화기와 PC는 아무것도 없고요. 거기서 벽을 바라보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 일이 지난해 5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고용노동부가 일종의 제재를 취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부당해고가 되니까 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요. 구제를 해줬습니다. 구제를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고했던 사람인데 부당한 해고가 돼가지고 복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은 동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화장실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부분은 뭐 고쳤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예.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정 조치한 다음에 화장실 앞에 근무를 시정 조치했다고 그거보다 좀 나은 독방으로. 그게 독방인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수감시설 비슷한 독방으로 보낸 건데요. 예.
이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으면 바로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래도 여기 지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는 후배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것만 같이 보시죠. 여기 아까 황수연 기자의 브리핑에 더해서 여기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갑질 온상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화장실 앞에 근무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깜짝 놀랐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근무. 예, 박 변호사님, 이건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무 시간이 1일 8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정도고 노사가 협의해가지고 그 이상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10시간 정도 서 있는 업무라 그러면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글쎄요 이제 어떤 마트라든지 그런 데 일하는 사람도 일정 기간만 서 있고 일정 시간 앉아 있을수록 돼 있는데 하루 10시간 이상을 서 있는다 하면 그거 자체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10시간 서서 근무도 그렇지만 13시간까지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일반 직장인들도 많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에는 8시간까지 하고 그 이상의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에 수당을 한다든지 또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13시간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그 이상의 시간에 수당이 갔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돼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10시간 이상 서서 근무한다는 거는 물론 뭐 좀 더 실체가 나와봐야 저희도 이 보도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실체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세 번째도 좀 충격적입니다. 한번 같이 보면 고강도 업무를 반복해서 지시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약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더 내는 것 같아요. 예, 김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건 다 빨리 나가라 이런 취지의 그렇죠.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뭐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거나 화장실에서 이제 근무시킨 건 그런 거고요. 이제 관련 근무 지시를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업무, 아니면 그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전혀 색다른 근무. 그러니까 이럴 때면 행정을 하던 사람한테 생산직에 내보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기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생산직으로 발령을 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난 그 전에 이런 일 안 했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아마 거기서는 서류만 검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나가라 그 소리죠. 예. 궁극적으로는. 예. 근데 이게 암묵적으로 무슨 말과 말,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봤던 이런 내용들이 다 문서에 적혀 있다는 건데 이게 너무 세세한 부분, 글쎄요, 좀 반인권적인 부분은 아닌가요? 반인권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복직자를 이제 관리하면서 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서가 있는데 문서 내용을 보면 1차로는 징계를 하면서 직위해제를 하고 그리고 법적 조치로는 전산정보 유출했을 때 법적 조치를 내리면서 다음에는 징계 해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도 비슷하게 갑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1차적으로 징계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하면서 경찰 고소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징계 해고를 하지 않는 상태지만 문서에서 어떤 실행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노동법을 전면에 반하는 거예요. 구제를 했는데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침을 짜서 조직적으로 다시 해고를 시킨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사실 어쩌면 문제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좀 불량스러운 물건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이 점을 좀 노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일을 부여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고 그 부작용이 양산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1차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직위해제 시킨다는 건 이제 그 보직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단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 법적 조치의 내용이 전산정보 유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산정보 유출이라는 게 유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출하게끔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산정보 자체를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전산정보 유출을 유도해가지고 법적인 좀 문제가 야기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죠. 예. 이쯤 되면은 저 휴스틸 쪽 해당 회사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인즉슨 실무자가 만들었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다.
그리고 파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마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가 아니고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이 복직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음모에 지금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저거 자체가 강요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어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 또 하나가 만약 저래가지고 경찰에 고소 조치를 했다 그러면 무고죄가 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경찰이나 막 이 해당자 같은 경우 만약 고소 고발한다 그러면 이게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실무자 차원에서 그냥 세세한 걸 정리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서는요, 이건 아마 필수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착수할 건데요. 착수를 하게 되면 지금 회사 측에서는 실무자설에서 만들었다 파기한 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 그런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작성자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떤 경위로 이걸 작성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작성자의 그 당시의 위치, 그 사람의 직책 위치, 그 다음에 결제 라인을 따져봐야 할 거예요. 결제를 어디까지 결제했던 건지 이런 것 등등을 경찰 수사에 의해서 해보면 회사의 개입 여부는 따질 수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그럼 네. 만약에 경찰에서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회사에서 만들어낸 문서다라고 판명이 나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경찰 고소 고발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함정에 파놓고 수사를 해가지고 허위 사실인지 그럼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 함정을 판 거라 그러면 무고죄가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그 직책에 감으로써 전산 정보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강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고 정말 실무자 혼자서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확인이 된다면 사법 조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 해고 매뉴얼을 보면 볼수록 좀 놀라운 면이 참 많아서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이 복직자의 해고에 매달렸을까요?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복직자의 주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복직한 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치욕감을 줘서 스스로 해직시켜야만 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비인간적이고 정말 모욕적인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회사가 제가 평생을 다녔던 회사였던 거라는 생각에 치를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직시켜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가지 화장실, 서서 10시간 이상 근무, 뭐 조기퇴직 유도 이것도 있지만 그 근본 밑바탕에는 일이 능력보다 경력, 군대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이게 언뜻 제가 공직 생활 한 32년 했어요. 네. 예전에 이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일할 때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월급은 그냥 끊임없이 나온다. 월급 부도나는 일은 없다. 군인이나 우리 공무원 조직은. 예. 다만 어디 가서든지 그냥 꾸준히 지키고 있으면 근데 그 공직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얘기로 짬밥이 쌓인다. 즉 말하면 경력이 쌓여가지고 그 경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전에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가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생산직들은 10명 정도가 들어오면 7, 8명은 그만두는 거를 뭐 거의 다 한다고 그러고 전부 언제든지 퇴사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냥 이 경력만 쌓이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이 회사가 무슨 비전이 있겠으며 이 회사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슨 또 효율적인 그 회사의 어떤 지침이 되겠어요, 업무가 되겠어요.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휴스틸이랑 회사를 참 다니기가 만만치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굉장한 사업가 집안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순석 신한그룹 회장의 장남 차남이 이제 이 사업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계열회사로 보면 되는데요. 박훈 대표입니다. 박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장남이 이제 휴스틸 신한 종합레저를 하고 있고요. 차남은 상호저축은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 기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렇게 갑질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스터 피자도 좀 마찬가지지만 이 가족적으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피자도 그렇고 지금 일부 기업, 네. 종군당 그 회장의 운전기사, 이제 폭언, 갑질 이런 것도 다 어찌 보면 그 오너들 그리고 이쪽 그 지도부의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와 이런 게 다 결부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가족계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신들 거라는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건 무슨 상장회사건 그냥 내 개인 소유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제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종근당 같은 경우도 이 계열회사에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들이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회사가 뭐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가족 계열 회사가 또 비난받는 일도 생기네요. 어찌됐건